동그라미는 사실 이제 페이스북에서 되게 활성화가 됐었는데 페이스북을 보시면 이게 한국일보에서 운영하는 느낌이 없어요. 사람들이 그거를 막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. 그게 사실 저희의 전략이었고 꼭 우리 회사 콘텐츠가 아니라 다른 신문의 다른 언론의 콘텐츠도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겠다.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다 공유를 해드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게 당시에 뭐 15만, 뭐 16만 이렇게까지 갔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공유도 많이 해주셨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동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사회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뭐 다른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뭐 동물 단체에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사건 사고부터 양육 정보 뭐 등등까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본인이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어디에 좀 관심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사 내용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쓸 게 많을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쓸 것들을 다 찾고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동그라미에 있을 때도 따로 데스크를 뭐 받지는 않았고요. 지면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를 봐주시는 이 선배가 계셨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주제를 뭐 간섭하시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.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존중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만 완전히 데스크가 없다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좀 그래도 같이 상의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막 제 생각만 가지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 좀 동물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 뭐 그런 과정도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당시에는 뭐 다른 그 신문에서도 관련된 팀을 많이 만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은 또 많이 사라졌어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은 또 찾기가 어려워요. 동물 분야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모든 뉴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은 항상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출입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그쪽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. 해수부에서는 뭐 해양동물을 다루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야생동물, 또 반려동물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다루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도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일반 사회부에서도 보면은 사건 사고라든지 유기견 문제라든지 그런 거 다 기획으로 다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뭐 동물 팀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떠나서 사실 그 모든 게 다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회사에서 오히려 저한테 이제 전적으로 맡겨주셨어요.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좀 다룰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았던 것 같고요. 이제 다만 그 동그라미 자체가 기자는 저 한 명이었고 이제 에디터 그다음에 그 인턴분들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팀이 꾸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인턴분들은 같이 일을 해볼만 하면은 또 바뀌시고 그런 게 조금 반복이 됐던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통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. 회사에서는 이제 워낙에 그 정치, 경제, 사회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분야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동그라미일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재밌고 또 좀 감동적이고 뭐 그런 내용들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미국에 그 동물 전용 그 뉴스 사이트가 있어요. 도도라고 되게 유명한 사이트인데요. 거기를 주로 참조를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에도 그 환경이라든지 동물 분야, 또 농장동물 이런 쪽으로 좀 특화돼서 많은 뉴스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아사히 신문에 시뽀라고 해서 동물 그 브랜드가 따로 있거든요. 버티컬이. 거기는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. 사이트 내에 뭐 기사뿐만이 아니라 뭐 동물병원 정보라든지 관련된 그런 뭐 서비스나 이런 것도 다 한 번에 그 이용할 수 있고 또 SNS를 통해서 뭐 자기 기사라든지 다른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홍보를 잘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고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당시에 네이버가 각 언론사들하고 주제판을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 신문사는 뭐 법률, 뭐 B 뭐 언론사는 영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주제를 정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이제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동물로 하게 된 거였어요.
그래서 이제 동물 공간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동그라미 그 콘텐츠가 이제 네이버와 같이 합작한 그 동물 공감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. 한국일보에서 서비스하던 콘텐츠라든지 기고, 뭐 기사 이런 거 포함해서 채널, 페이스북까지 포함해서 네이버와 합작한 동그라미로 옮겨갔고요. 이제 거기서 추가로 네이버에서 동물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동물판을 운영을 했어야 됐어요. 그래서 그 운영 업무가 더해졌고 네이버 내의 지식백과라든지 뭐 지식인 뭐 이런 데에 들어갈 만한 콘텐츠를 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쓰는 개사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콘텐츠도 저희가 그 작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고요. 아무래도 이제 그 포털 사이트다 보니까 그 내용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네이버 내에 좋은 콘텐츠들을 발굴을 해서 그거를 동물판에다가 이제 선정을 해서 배치하는 그 업무가 더 주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가서 이제 6개월 정도 세팅을 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고요. 저는 이제 다시 기사를 쓰고 뉴스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편집국으로 복귀를 했고, 환경부가 그래도 동물하고 연관도 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환경, 기후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다시 편집국으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. 지금은 모두가 다 사실 1인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. 각자의 다 어떤 SNS를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바로 뭐 사진을 찍거나 뭐 자기 의견을 내가지고 바로 공유하고 또 요새 기사들 보면은 그 SNS에 올린 거를 가지고도 또 기사를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.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모두가 다 1인 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러나 이제 언론사가 그 일반 어떤 그런 그 이용자들 분들과 좀 다른 점이 있을 거라면은 저는 그거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한 번 더 우리가 체크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. 동그라미든 애니로그든 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는 그냥 재밌고 뭐 가볍고 뭐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그러려면은 그 다방면의 취재도 필요하고,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일보든 뭐 그런 어떤 브랜드가 저는 되게 신뢰도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취재를 할 때도 사실 1인 미디어로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알려진 어떤 기관에 속해서 하는 게 저는 더 좀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회사로부터 얻는 그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